화장대에 누가 앉아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나였어. 최정은 일어나, 최정은 일어나, 최정은 일어나. 여기 유사람 있어요? 아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아닌데 여기 맞는데? 외할머니는 누구나 따라가지 않고 다 꺼졌어 갑자기. 아 근데 진짜 왜 이래? 찰리야 찰리야 너 여기 있니? 와 진짜 못하겠어 나. 너무 아쉽지 않아? 너무 심심해 지금. 뭔가 안 하고 자고 싶어. 싶어 나는. 나 자고 싶어. 나는 안 자고 싶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꿨어? 귀신 꿈꿨도. 다시 자. 나 다시 누워. 왜 그래? 언니 그 핑크색 귀신이었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다 모여봐.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잘 수 없으니까 내가 또 무서운 걸 좋아하잖니? 그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무서운 사연 하나를 읽어줄게. 다들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러면 다들 하나씩 해보는 거야? 좋아. 초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토요일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던 길이었어요. 저를 포함해 총 4명이 함께 수다를 떨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들과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제 친구들 사이에서 가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그 순간 클락션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차 한 대가 빠르게 저희 앞을 지나가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 빨간불이었어요. 놀라서 친구들에게 너가 가자고 했어? 너야? 라고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가자고 한 말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네. 조금 무섭긴 했지만 별일은 없었으니 친구들과 놀이터에 도착해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파트 단지에는 공중전화가 꼭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공중전화에서 벨이 울리는 겁니다. 호기심에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삐 소리와 함께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또 벨이 울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까 그 횡단보도에서 들었던 가자. 라고 한 목소리가 전화에서 울려왔습니다. 결국 그 길로 저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벗어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공중전화에서 벨이 울리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현실에서 일어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모르겠어. 학교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같은 숙소를 쓰는 친구 중에 할아버지가 무당이셔서 그런 건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종종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필 수련회 당일 친구가 말미를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숙소 문이 딱 여는 순간 그 친구가 3초 정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괜히 무서워서 아, 왜 그래? 물어보니까 별일 아니야 이러면서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한 친구가 무서운 꿈을 꿨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자신이 CCTV가 된 것처럼 방 전체를 내려다보는 꿈이었는데 벽 어딘가에 귀신이 붙어서 엉망기계하게 돌린 채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귀신을 보는 친구가 물었어요.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본 존재가 바로 그 귀신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전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도 숙소 아니었는데 그 귀신은 그때도 여전히 벽에 붙어서 저희를 보고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랑 상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빨리 천장으로.
무서워. 아니 벽에 귀신이 붙어 있대. 세비야 배우 해야 될 것 같다. 자, 다음 이 기세리요. 아, 나는 일단 한국어를 잘 읽어볼게. 화이팅.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할머니 댁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심심할 때마다 할머니 댁에 넘어가 놀고 다녔는데요. 할머니 댁에는 독자기로 만든 커다란 인형, 인연 싫다. 수집품들이 있었는데 인연 얘기 싫다.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 눈으로 보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무서워. 귀신 들리는 거.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질 듯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밖이 너무 어두워서 저는 할머니 댁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집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비 때문에 전정이 되고 집 안이 엄청 어두워졌는데 뭔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할머니가 모으신 인연들만 있을 뿐 이상한 거는 없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거기에 들렸는데 그 순간 목 뒤를 돌이 후다닥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덜덜 떨면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와 달리 인연들이 눈이 전부 저를 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할머니한테 다 모든 걸 설명했지만 그녀는 저 말을 하나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 댁에 다시 가보니 그 모든 인연들이 사라져 있었고 할머니는 그 인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뭘까? 너무 궁금해. 할머니가 다 안 해. 무서워. 그니까 안 해. 무서워. 언니 뭐에 소질이 있는데요? 무서워. 세비 리액션만 없었으면 마지막까지 진짜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 그 중간에 돌았어.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은 것 같아. 인형들 조심해. 인연 그래서 조심해야 돼. 특히 침대에 난 인형 두는 거 싫어했었어. 오빤쭈. 오빤추 인형. 내 바로 옆에 이게 오빤쭈가 다양하게 많아서. 다양하게 있으면 안 돼. 오빤쭈 하나로 동일해야 돼. 그 언니 합리화야 그거. 맞아. 근데 오빤추가 합리화야. 갑자기 아니, 곧장 빡 그러니까 걔 눈이 바라볼 갑자기 수도 웃고 있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울던 아니 애가. 아니 언니. 항상 울던 애가. 아니 오빤쭈는 그러지 않아. 그 언니 베개에 있는 오빠 아니 갑자기 웃으면 내 어떡해. 생각에 어느 날 언니 오빤쭈한테 잡혀 먹힌다. 세비한테 잡혀 먹겠다. 와인 응, 괜찮아. 옆에 가. 여기 문 닫아도 돼요? 아니 혹시? 마연이 왜 이렇게 잘 읽어요? 진짜 이거 낭독해야 돼요. 다음. 내가 해볼게. 자, 무섭다. 뭐야. 팔도 움직여. 왜 멈춰요? 이 일은 몇 년 전 제가 중학생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희 본가는 외할머니 댁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꿈을 하나 꾸셨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어머니, 즉 저에게는 진주할머니가 나타나신 겁니다. 꿈속에서 진주할머니는 외할머니를 향해 아무 말도 없이 이리 오라며 손짓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꿈에서 죽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외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느끼고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꿈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이상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꿈에서 깬 그날 외할머니께서 계단에서 발을 삐끗해 발목에 반깁스를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발목이 거의 다 나아갈 때쯤 외할머니 꿈에 또다시 진주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리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외할머니는 죽으라 따라가지 않고 버티다 깨어나셨습니다. 다 꺼졌어 갑자기. 촛불. 외할머니는 죽으라 따라가지 않고 아니 진짜 방금 다 같이 꺼졌어. 이걸 어떻게 꺼? 아니 이거 봐. 방금 다시 끈 건데 다시 켜. 다 시켜. 아니 그러니까 켜져 있는 상태야. 다 시켜. 시키면 아니 돼. 진짜 왜 이래? 그래서 그런데 외할머니가 꿈에서 깨고 얼마 뒤 또 한 번 크게 다쳐 팔에 깁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더 반복되자 결국 할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아무래도 산소에 가봐야겠다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주말 저희 가족 모두 다 같이 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달려 증조할머니 산소를 향했습니다. 증조할머니 산소에 도착해 인사를 드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산소 바로 옆에 안내판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 길에 기찻길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조할머니 산소에 기찻길이어서 거기를 없앴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시는 거. 이거 제일 무섭다.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찾아오라고 부르신 거였구나. 그 이후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거짓말처럼 외할머니가 다치는 일과 증조할머니가 꿈에 나오는 일이 멈췄습니다. 이거 진짜 무섭다. 이게 찐이네. 이거 진짜 있을 법한 일이야. 있을 법해서. 파묘도 약간 이렇잖아. 나 무서운 일 하나 있어. 꿈 얘기는 하나 해도 돼요? 응. 근데 제가 한때 가위를 엄청 잘 누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 4시쯤이었어. 아, 맞아. 항상. 근데 나가 어느 날 처음 딱 가위 눌린 건데 누가 봐도 이거 가위다라는 게 느껴졌어. 내가 집 구조가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울이 이렇게 있고 화장대 이렇게 앉는 구조였단 말이야. 근데 화장대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였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내가 화장대 서랍 안에 커터칼을 넣어놨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언니 연습생 때 맞아, 이거 이게 진짜. 당근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귀에다 대고 커터칼을 이렇게 갖다 댄 거야 내 귀에. 근데 이 커터칼의 칼 느낌과 최정은 일어나 최정은 일어나 최정은 일어나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진짜 무서워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오빠를 대학교에 데려다주고 했어요. 오빠 학교는 산속에 외진 곳에 있어서 집에서 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사정이 생겨서 아버지만 혼자 오빠를 데려다 주셨어요. 워낙 먼 길이라 가족들도 조금 걱정하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아버지의 SUV가 집 차고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와 아빠 왔다 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 밑닫이 문을 여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SUV 바로 뒤에 포천처럼 보이는 존재가 서 있었어요. 포천? 더러워진 흰 스웨를 입고 머리 윗부분이 사탕 포장처럼 꽉 묶여 있었는데 그걸 본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더 소름 돋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차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고 속도를 내도 계속 무게감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일은 지금까지도 제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포천 보여드릴게요. 아니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니까. 이런 게 그 아버지 뒤에 있었대. 소름 돋아. 지금까지 기억나 싶은가? 진짜? 너 허벅지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친척 결혼식 때문에 부산 옆 동네인 양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국도를 따라 구미쯤 갔을 때 부모님이 피곤해하셔서 무리하지 않고 숙소를 잡고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는데 그 한가운데 깜빡거리는 네온 사인을 달고 있는 모텔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무슨 이런 곳에 모텔이 있냐며 신기했지만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니 주인분이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는 시선을 피하며 손을 내밀어 가격표를 툭툭 치셨습니다. 기이한 분위기에 당황했지만 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더니 품에서 현금을 꺼내 다시 한번 가격표를 툭툭 치더라고요. 현금을 달라는 뜻인가 싶어 현금으로 건네니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묵은 방은 조금 연식이 되어 보였고 청소 상태도 좋진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40분쯤 거짓말처럼 저희 가족 모두가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딱히 소음이 듣는 것도 아니었는데 맞죠?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순간
방 안에 전화기 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5초 정도 지났을까요? 아버지는 사색이 되시더니 당장 나가야 한다면 급히 저희를 데리고 모텔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에 전화기 너머로 뜬금없이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는 다 죽여버릴 것 라는 말만 무한히 반복하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는 무속인 분께 여쭤보니 저희가 귀신을 흘렸던 거라고 노잣돈, 현금까지 바치고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속인 분의 말이 맞다면 저희 가족은 이제 안전해진 걸까요? 노잣돈을 바치고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이 정말 완전해진 걸까요? 무서워. 무서워. 모텔에 왜 가셨어요? 가시지 말으셨어야죠. 이거 사람들 들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 학교 과학 선생님께서 직접 겪은 오싹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과학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친구 4명과 함께 새벽 6시쯤 등산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등산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상할 정도로 주변은 조용했고 쌤과 친구들의 발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높은 나무들 사이에서 누군가 선생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목만 덩그러니 있는 여자였습니다. 방금 뭐? 방금 뭐? 마연이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누가 하셨어요? 던졌어요? 뭐야? 위에서 떨어졌어. 원래 있었어? 없었어. 어디 있었어? 여자 목이네. 뭐야? 내가 더 무서워. 선생님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저 여자 보여?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귀신이 왼쪽을 가리키며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뭔가에 홀린 듯 그 여자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에 믿질 않았어요. 쌤이 말하는 방향은 원래 가던 등산로와는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결국 모두 원래 길인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그 순간 안개 속으로 친구 몇몇이 사라지면서 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그곳엔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절벽이 있었던 거죠. 앞장서 가던 친구 2명은 이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가까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절벽이 높지 않아서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회복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아직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여자의 얼굴과 표정을요. 너무 무서워. 나올 것 같아 꿈에. 아로 떨어진 거야? 2명은 떨어졌어. 근데 그 여자가 가라는 방향대로 갔었으면 죽었을 거. 다 죽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서워. 나 무서워. 그만 하면 또 어떡하겠어. 소름 돋았어? 이번엔 어디 돋았어? 나 그냥 대충 얘기하지. 그거는 나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 다들 망태 할아버지 알아? 제가 진짜 아기 때 한 4, 5살 때 부산에서 살 때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망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유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치킨을 먹고 있었어.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아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데 여기 맞는데?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한 4살 때 기억이어서 엄청 무서워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다 커서 엄마한테 엄마 그날 기억나?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언짢게 끝났어. 그거 있잖아. 막 그 귀신 부르는 게 지금 귀신이 한가득 모여있을 것 같거든? 진짜 이거 노트 있으니까 찰리찰리 찰리찰리. 재밌겠다. 근데 귀신이 진짜 모이면 어떡해? 이미 모여있을걸? 저기 있네. 코코니 등 위에. 셉이 뒤에도 있는데.
난데? 마이 언니인데. 찰리야 찰리야 너 여기 있니? 너무 중심을 완벽히 잡았나? 이건 중심 완벽한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아니면 와 진짜 뭐야 방금? 레전드. 와 진짜 레전드! 아니 이거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언니 불릴 수 없어요. 찰리는 없어. 그래 게임을 저거 찢자. 저거 찢어야 돼. 진짜 심장이 아팠어. 아 지금 깜짝 놀랐어 이거는. 와 진짜 심장이 아파.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언니 옆에 누구 있다고. 우리 가위바위보 진짜라면 가위야. 안 내진다 가위바위보. 없는 사람 누구? 재훈이요. 내가 가볼까? 렛츠고. 렛츠고. 와 진짜 못하겠어 나. 내가 기싸를 제가 해볼게. 나 진짜 못해. 이랬는데 안에 아무도 없으면 진짜 레전드겠다. 나와라. 나와라 여기 있다. 이런 귀신 게임은 하는 거 아니야. 귀신이 와 여기서 그러면. 깨면 진짜 재밌겠다. 불 끄고 하자. 무서워.